안녕하세요. 각세음이 스마트 강좌를 오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는 요즘 많은 사람들한테 화제가 되고 있는 챗 GP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사용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오늘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제가 많은 활용 팁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아마 업무에서든 어디에서든 정말로 나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저는 프로그램을 짤 때도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챗 GPT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제안서를 쓸 때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막 만들어야 되고 하잖아요. 챗 GPT가 다 알려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여러 가지 활용법들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챗 GPT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이버에서 챗 GPT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일 위에 Introducing 챗 GPT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Try 챗 GPT라는 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자, 여기가 그 챗 GPT 사이트인데요.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 버튼 눌러서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사인업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구글 계정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아래쪽 버튼을 눌러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네이버라든가 이런 이메일 계정을 써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시면 비밀번호를 작성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까지 넣으시면 여기에서 써져 있는 이메일 계정으로 메일이 하나 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메일을 하나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 절차는 빼고 넘어갈 텐데, 이메일 계정으로 들어가서 메일을 확인하시면 이번에는 퍼스트 네임과 라스트 네임을 쓰라고 나와요. 그래서 성하고 이름을 각각 써주시고 한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써주신 다음에 다음 버튼 누르면 핸드폰 번호에서 인증을 받게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 8자리 넣어주신 다음에 그 스마트폰으로 오는 인증 번호를 넣어주시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로그인 하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올 텐데요. 자, 여기까지 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면 자, 회원 가입하고 인증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실 것 같은데 잠시 멈춤해 놓으시고 다 가입이 되셨으면 여기서부터 짜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챗 GPT 홈페이지입니다. 나중에 계속 사용하실 거면 이 사이트를 즐겨찾기에 추가시켜 놓고 쓰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아마도 지금 여기가 영어로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한글로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국어나 영어를 왔다 갔다 사용하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국어로 놓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사례예요. 간단한 용어로 양자 컴퓨팅을 설명이라고 이 부분에다 메시지를 보내다라는 부분에다 쓰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거에 관련된 설명을 해줄 수 있다. 혹은 10살 생일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이거에 관련된 것들도 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챗 GPT 기능으로 사용자가 대화 초반에 말한 내용을 기억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여기다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사람들이 대화하듯이 이전에 했었던 말을 기억을 해서 추가적인 질문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설명이라고 썼는데 얘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해줘 라는 말만 입력을 해도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검색 기반을 벗어나서 대화형 인공지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왼쪽에 이런 채팅했었던 거에 대한 목록들이 남아 있어서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예전에 내가 질문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적절한 요청이 거절되도록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질문했었던 것 중에서 얘가 대답을 안 해주는 거는 앞으로 오를 주식 종목을 추천해줘. 그러니까 얘가 이런 거는 기업 분석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은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종교적이거나 국가 분쟁이 일어날 만하거나 좀 아까 주식과 같은 이런 투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얘가 대답을 못하도록 이렇게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한사항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보면 때때로 잘못된 정보를 생성할 수 있음. 때때로라기보다는 정말로 잘못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얘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믿으시면 안 돼요. 얘가 언어의 마술사예요. 얘가 대답해 주는 게 정말로 그럴듯한 대답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대화를 좀 검증해 보면 틀린 답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에 대한 검증 작업은 꼭 필요하고, 얘는 참고용만 사용을 할 뿐이지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샌드 메시지라는 부분에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챗GPT가 해주거든요. 먼저 여기에 처음 왔으니까 챗GPT가 어떤 서비스인지를 물어보고 싶으면 챗GPT의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해줘 라고 써도 되고요. 그냥 저는 간단하게 넌 누구냐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오픈 AI에서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인 챗GPT라고 하죠. 그래서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자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요. 기본으로는 영어로 했었을 때, 얘가 태생이 영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했었을 때 조금 더 빠른 속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질문을 영어로 하면 영어로 대답을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U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에 대해서 영어로 대답을 해주죠. 근데 영어가 조금 더,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지금 여기는 챗GPT 3.5 버전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물어볼 때마다 약간씩 대답이 좀 달라요. 완전하게 예를 들어 3 더하기 5가 뭐냐라고 물어봤었을 땐 이렇게 정답이 있는 거는 거의 똑같은 대답을 하지만, 설명하는 거에서 조금씩 다른 어떤 대답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창의력을 요하는 거에서는 매우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고 싶은 친구를 위한 시를 작성해줘. 위한이라기보다는 보고 싶은 친구를 주제로 시를 작성해줘 라고 할게요. 그리움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거리를 돌면서 너를 찾고 그대가 내게 다가와 줄 때까지. 그럭저럭 시도 잘 짓지 않나요? 1분도 안 돼서. 자, 이번에는 자기소개서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때 얘는 앞에 대화하고 쭉 이어서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대화를 시도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왼쪽에 뉴 챗이라는 걸 누른 다음에 작성을 하시면 이때부터는 또 새로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연관되어서 뭔가 대답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나의 이름은 누구이고 나에 대한 간단한 경력을 썼고요. 대학교에 제출할 나의 자기소개서를 3,000자 정도로 작성해줘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데 지금 보시면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3,000자 하려고 하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이제 한글로 하는 것보다 영문으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두세 배 이상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파파고라는 사이트인데, 자, 파파고 사이트 들어가셔서 아까 썼던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영어로 번역을 해주죠. 그리고 얘를 복사하기 버튼만 한번 누른 다음에 챗 GPT로 와서, 아직도 지금 한글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다가 영어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자, 속도가 엄청 빠르죠, 아까보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나중에 다시 파파고에다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3,000자 정도로 작성을 해달라고 하는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쓰려고 하면, 본인이 쓰려고 하면 진짜 머리를 쥐어 짜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
지금 이게 3천자가 되나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쓰면 이거를 자 한글로 알아서 이렇게 번역을 해주죠.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좀 짧은데 그래서 2배의 길이로 작성해줘 라고 하면 자 굳이 위에 내용을 쓰지 않고도 그냥 얘가 연결돼서 얘기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썼던 거에 한 2배 정도의 길이로 작성해 달라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긴 장문의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길게 작성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런 말짓기들을 굉장히 잘 하고요. 나중에 이제 이건 저에 대한 자기소개서라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을 직접 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수록 더 좋은 품질의 자기소개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대학교에 제출할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줘 했는데 뭐 대학교가 아니라 기업명까지도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제출할 삼성전자에서도 우리 부서는 어떤 부서인데 이 부서에 삼성전자에 예를 들어서 인사과에 제출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줘라고 한다든가 그리고 나의 경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얘가 글짓기를 굉장히 자 이번에는 제 업무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활용해 봤는데요. 얼마 전에 모 대학교에서 창업 아이디어에 관련된 그 멘토링을 수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이템 하나가 헌옷을 보내주면 이것을 요즘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하여 재판매하는 이런 아이템이었는데요. 자, 이런 아이템에 대한 멘토링 보고서를 작성해줘 했는데 물론 저는 이미 작성을 해서 학교에 보내드렸지만 작성해달라고 하니까 아이디어 개요부터 시작해서 훌륭하네요. 우선 이 아이디어는 환경 문제와 더불어 산업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합니다. 기존에 사용한 옷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서 뭐 소정의 보상을 제공을 해주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쭉 써져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어떻고 멘토링을 통한 발전 방향은 어떻고 해서 지금 너무 길어서 제가 이어서 작성해줘 했어요. 그랬더니 뭐 해당 아이디어를 실행함에 있어서 고객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객이 불필요한 옷을 보내주는 것은 일종의 기부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들과 소통하여 기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내준 옷이 실제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것임을 알리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그때 얘기했었던 거에 대한 많은 부분이 이미 여기 보고서에 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멘토링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줘 해도 훌륭한 이 보고서가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꽤 자세하고 괜찮은 보고서가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내용이 워낙 길어서 제가 이미 해놓은 걸 가져다 그냥 보여드리는데 기여인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SNS 마케팅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라는 질문을 했어요. 제가 5월 달에 통영에서 기여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는 것들을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이제 쭉 나오는 걸 보니까 기어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애완동물 중 하나입니다 해갖고 이렇게 쭉 썼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얘가 기어라는 용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귀농이라는 건 많이 익숙할 텐데 기어라는 거는 별로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어라는 게 뭐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그러니까 어업을 하기 위해서 그 바닷가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여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설명을 해주고 나서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아마 좀 알려줬을 텐데 이제 보니까 여기는 애완동물에 관련된 엉뚱한 설명을 하고 있길래 제가 중지를 시키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뭐 기여인들이나 어업인들이랑 비슷할 것 같아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SNS 마케팅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했더니 뭐 여러 가지 방법 7가지 정도를 제시를 해줬어요. 어종 정보와 어획 정보에 대한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작용, 그다음에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SNS 활용한
상품 판매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SNS를 활용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법들도 있다. 커뮤니티 구성,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되어 있는데 뭐 내용이 약간 그 좀 넓게 되어 있긴 한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4번과 5번 항목에 대한 것들을 4번과 5번 항목에 대한 4번과 5번을 통해 어업인들이 SNS를 활용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알려줍니다. 제품 홍보와 판매. 어업인들은 SNS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직접 판매할 수 있는데 제품이 사진 정보를 게시하고 SNS를 통해 주문을 받아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 있고, 또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SNS를 통해 해당 쇼핑몰에 대한 링크를 공유하여 판매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SNS를 활용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업인들이 제공하는 제품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필하는 것들이 좋다. 이러한 이미지를 SNS를 통해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되어 있고, 또 제품 생산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어업인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뭐 해갖고 조금 더 자세한 이런 내용들도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위에 있는 것들은 너무 그냥 일반적인 내용 같아서 조금 더 참신한 아이디어는 없을까 했더니 셰프 추천 레시피를 공유를 해서 셰프가 추천한 레시피와 함께 생선의 특징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을 하면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뭐 온라인 미식회를 한다라든가 해서 직접 영상을 촬영해서 생선의 특징과 요리법을 소개하는 이런 미식회를 하는 것들도 있고요. 지역 고객과의 소통 채널을 개설한다든가 어항관리 노하우 공유, 어항관리 노하우 정보들을 대부분은 어업인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어업인들이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제품에 대한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일반적이지 않은 조금은 참신한 이런 정보들도 제공을 해주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요 챗GPT를 교육을 하면서 저는 요러한 것들을 물어보면 이런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제가 챗 GPT 교육을 할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챗 GPT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커리큘럼과 내용으로 강의하면 좋을지 알려줘라고 했더니 뭐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그다음에 챗 GPT 구현 활용해갖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 전처리에 대한 요거 하나만 설명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2시간 정도에 대한 그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있기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2시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할 줄 알고 2시간 분량의 쉽고 재미있는 커리큘럼과 사례를 알려줘라고 했더니 그냥 이렇게 30분 해서 2시간 반 정도의 커리큘럼을 또 알려줬어요. 근데 얘는 챗 GPT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연어 처리에 관련된 것들을 하는 거고요. 얘가 어떻게 이게 구현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커리큘럼으로 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는데 1시간 분량으로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사례 중심의 강의 내용을 알려줘 했는데도 얘가 이제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전처리 과정만 여기 전처리 과정만 제가 전처리 과정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전처리의 필요성을 이해하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예시가 좋은지, 이번에 대한 간단한 예시는 무엇이 좋을까라고 했더니 뭐 이런 것이 좋다라는 것들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전처리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지금 여기 써져 있듯이 안녕하세요 뭐 해서 느낌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거하는 거고, 뭐 헬로 하면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얘는 같은 단어다라는 것들도 알려주는 거고, 이제 토크너라는 거는 이렇게 단어로 되어 있는 거를 하나씩 끊어요. 그래서 I, like, apple, and, orange.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필요 없는 and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접속사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는 거, 이런 게 이제 전처리 과정인데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네요. 그래서 이런 뭐 어떤 강의를 할 때 참고용으로 이런 커리큘럼이 어떻게 나오면 좋을지도 한번 미리 물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처음 어떤 교과목을 할 때는 망연하잖아요.
그래서 얘네 챗GPT 도움을 받아서 커리큘럼을 짠다든가 어떤 강의에 대한 좀 사례를 알려달라고 한다든가 하면 꽤 괜찮은 자료들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의 맛집이나 여행지에 대해 알고 있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맛집과 여행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뭐 김치찌개, 불고기 뭐 이런 것들도 추천을 하고요. 예, 서울의 명동거리와 인사동, 뭐 한국의 전통 음식인 비빔밥, 불고기를 맛볼 수 있는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부산에는 광안리 해변 근처에서 해물 요리들도 즐길 수 있고, 예, 다양한 여행지가 있다라고 해서 또 경복궁, 덕수궁 등의 궁궐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써져 있네요. 그리고 제주도, 한국의 전통적인 마을인 한옥마을과 제주도의 자연경관이 유명합니다.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해변과 해안경관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박물관과 전시장도 많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잘 알려주죠. 근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대전의 맛집과 관광지를 알려주세요. 대표적인 맛집 중에 하나는 육회집입니다. 해서 갑돌이네 육회나 대청호네 육회 등이 유명합니다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사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하지 않아요. 대전에서. 네, 제가 대전에 살거든요. 네, 이렇게 좀 잘 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콩나물국밥도 하는데 오씨칼국수는 칼국수집이고, 네, 콩나물 맛집으로는 신흥식당은 잘 모르겠고 오씨칼국수는 칼국수로 되게 유명한 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보 양이 예를 들어서 서울 맛집이나 관광지를 알려달라든가 제주도 맛집이나 관광지를 알려달라고 하면 아마도 이거보다 더 좋은 정보들을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작은 지역으로 갈수록 사실 이게 정보가 정확성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뭐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유성온천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리고 예, 대청호 한박수목원, 대전 동물원, 뭐 이거는 다 맞네요. 엑스포공원,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 맞는데 지금 맛집에 대한 결과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전 맛집 베스트 세 곳을 알려줘. 아까랑 똑같이 나오네요. 아마 이것도 뉴챗 회사에 썼으면 똑같은 게 안 나올 거예요. 진짜 갑돌이네 육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저만 모르는 맛집일 수도 있으니까. 자, 네이버에서 오, 있네요. 갈비 맛집. 오, 갑돌이네 맛집이 아니라 갑돌 맛집인가 봐요. 갑돌갈비인데 얘는, 네, 갑돌이네 육회. 지금 이거는 네이버에서도 안 나오죠. 이런 게 없는 거고, 오시칼국수는 아까는 저기라고 하더니 칼국수라고 다시 써줬네요. 경성 황제족발. 황제족발도 좀 유명해. 경성 황제족발이 아니라 그냥 황제족발인데 하여튼 뭐 이렇게도 결과가 나오죠. 얘가 얘기하는 게 무조건 맞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확인 절차는 필요하다는 거. 자, 이번에는 이것도 잘은 안 되는데 이미지를 검색해 달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관련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5개를 추천해줘. 저는 요 전달이 잘못됐나 보네요. 저는 저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소개시켜 달라고 한 건데, 그러면 다시 위에서 언급한 사이트에서 비즈니스 관련 이미지를 추천해줘.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요.
이것도 검색한 걸로 거의 기반이 돼서 나오네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자, 비즈니스 관련된 이미지들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관련된 이미지들을 이렇게 찾아주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2번 항목에서 가장 좋은 이미지 3개만 추천해줘. 자, 아까는 이제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렇게 클릭을 하면 현대적이고 전문적인 뭐 이런 것들을 추천합니다 해서 나왔는데, 자, 이번 항목에서 자, 이런 비즈니스 관련된 이미지 또 하나 더 해볼까요? 픽셀스라는 거에서 지금 요거는 좀 잘못 검색을 한 것 같죠? 이 페이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고, 자, 세 번째, 자, 이런 관련 이미지들을 이렇게 찾아줘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보지 않고도 얘가 물론 찾아주긴 하는데 그 결과가 뭐 아주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위 이미지들은 현대적이고 전문적인 비즈니스 분위기를 나타내는 이미지들입니다 라고 해서 뭐 어떤 이미지들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내가 그냥 비즈니스 관련 이미지라고 얘기하지 말고 바쁜 현대인들의 모습과 빌딩 비 있으면서 협업과 파트너십이 있는 이미지를 픽사베이 사이트에서 추천해줘. 한 번씩 클릭해 볼까요? 자, 이거는 검색어를 팀빌딩이라고 검색을 넣은 걸 보여준 거고, 전혀 다른 이미지고, 이것도 지금 이미지에 대한 검색은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검색을 할수록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정확도가 아주 높거나 아니면 완전히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높은 정확도를 가진 이미지들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지금처럼 전혀 다른 이미지들을 추천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미지 검색이나 이런 거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자, 똑같이 하는데 그래서 다운로드 수가 가장 많은 이미지를 알려줘. 자, 이것도 그냥 결과로 검색한 결과로 똑같이 아까처럼 팀빌딩 요건 것 같고요. 똑같은 거네. 요거구나 아까. 자, 뭐 이런 모양이고,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자, 뭐 이런 게 제일 많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결과가 조금 달라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안 좋은 이런 결과가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도 보여주긴 한다라는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것도 질문을 넣을 때마다 자, 다시 3개만 더 추천해줘 라고 하면 또
이것도 별로 안 맞는 것 같고. 네. 전혀 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쩔 때는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기도 해요. 이제 글에 대한 창의력은 굉장히 좋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봐달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거를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엑셀에서 VBA 코드를 짜달라고 얘기를 해보는데, 엑셀의 A1부터 A100까지 셀 중에 홀수행만 노란색 채우기를 하는 VBA 코드를 만들어줘. 자, 우선 만들어 주는 동안 제가 엑셀 프로그램 한번 띄워볼게요. 자, 우선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카피 코드라는 걸 누르고 엑셀로 와서요. 자, VBA 코드는 여기 개발 도구 메뉴가 있는 분들은 여기 개발 도구로 들어와서 VBA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셔도 되고, 혹시 개발 도구가 없는 분들은 Alt F11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Alt F11을 누르면 이 창이 뜰 거고요. 이거는 뭐 VBA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의 모듈이라는 걸 작성해서 이 모듈 안에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자,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 코드가 만들어진 거고요. 요 서브부터 엔드 서브 사이에다 놓고 요 실행 버튼만 누르시면, 이거요. 요 버튼만 누르시면, 혹은 F5 누르셔도 됩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면 A1부터 A100캔까지, 아까 홀수행만 노란색 채우기를 하는 걸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렇게 코드를 짠 해서 만들어 주죠.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한 이런 코드를 만들었는데, 제가 저는 이제 실제로 활용해 보는 거는, 이런 코드를 소스 코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오류가 있는지 분석해 달라고 하면 그런 분석들도 알아서 얘가 다 해주고요. 오류를 수정해 달라고 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긴 소스를 얘보고 다 해달라고 하는 거는 가능은 할 텐데, 의사 전달이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설명하는 거에서 조금 제대로 안 맞아서 긴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하는 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근데 어떤 특정 부분이 코드를 모른다든가 아니면 코드를 짜놨는데 어떤 특정 부분에서 에러가 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뭐 복사해서 여기다가 코드를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서 이거를 분석해 달라고 하면 여기 어디에서 틀렸는지에 관련된 것들도 얘가 알려주기도 하고요. 자, 이번엔 MS 워드에서 한번 해볼게요. MS 워드에서 워드의 모든 표에서 모든 표의 첫 번째 행을 노란색 채우기로 만드는 VBA 코드를 만들어줘. 모든 표의 첫 번째 행을 노란색 채우기로 만드는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MS 워드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여기도 Alt F11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삽입의 모듈 들어가서, 자, 아까 VBA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얘만 카피 코드라는 거 눌러서 다시 여기 와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MS 워드에 표가 없죠. 제가 몇 개의 표를 만들어 볼게요. 삽입에, 자, 이렇게 표 만들고 밑에다가 또 삽입의 표로 칸수가 다른 여러 개의 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만들어 볼까요? 자, 제가 표를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자, 여기에 요 안에다가 커서 놓고 요 실행 버튼만 누르면 자, 보이시죠? 네, 모든 표의 첫 번째 행을 노란색 채우기로 만드는 뭐 여기에다가 뭐 글자를 뭘 써달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다 써주고요. 하여튼 안 되는 게 없이 얘가 거의 다 모든 기능들을 잘 짜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표를 그러니까 여러 개 있는 워드 문서에서 매번 채우기 하려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채우기라든가 뭐 글자색 모든 표의 첫 번째 행의 글자색은 뭘로 하고 글자 크기는 뭘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시만 해주면 얘가 알아서 이런 코드를 짜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를 짜는 거에서도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활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말로 다양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좋은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아는 분이 뭔가 제안서를 써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파하시길래 챗 GPT한테 돌려서 보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정보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하여튼 얘를 근거로 해서 만드는 거에 좋은 정보들을 굉장히 잘 알려줍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증은 꼭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유명한 책, 뭐 예를 들어서 노인과 바다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알려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다 설명을 해줘요. 정말로 잘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혹시 노인과 바다에 대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 라고 하면 안 읽어봤대요. 그런데 그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얘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얘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뭔가 책을 읽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넣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제가 넛지에 대한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요약을 해달라고 하고 좋은 사례들을 알려달라고 하고 하면 막 진짜 다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책은 안 읽어봤대요. 그래도 정보 탐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해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번 넣어보시고 많이 시험해보시고요. 그리고 내 업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조금 중첩을 해서 엮어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좀 잘 조화롭게 이걸 해낼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이제 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문제는 얘하고 의사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제가 하는 설명을 얘가 잘 이해를 못해서 제대로 된 거를 못 짜준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얘랑 의사소통하는 방법들만 조금 잘 익히시면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자료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챗 GPT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 사례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 설명드린 챗 GPT는 오픈 AI라는 회사, 그러니까 오픈 AI라는 회사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 등 몇 명의 사람들이 공동 창업주로 해서 창업을 한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챗GPT 모델은 3.5인데요. 현재 4.0까지 개발이 돼서 4.0은 유료로 지금 하고 있고 곧 5.0까지도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빅데이터 워낙 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서요. 아마 앞으로 1년 후만 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양질의 데이터들을 생성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단순히 챗 GPT라는 사이트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그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사용을 해서 얘가 그림도 그려주고 음악도 뭐 여기에 들어가는 배경 음악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뭐 영상도 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뭐 한 10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영상도 하나 뚝딱 만들어주고요. 뭐 별의별 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챗 GPT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